자, 그럼 이제 우리 수육,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들어갈 차례죠. 자, 이 육류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 무구조충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중간 숙주를 구분해 두시면 우선 생활사의 구분이 어느 정도 되죠. 자, 우리 무구조충 하면 없을무예요. 뭐가 없느냐면 갈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고리가 없어서 우리가 무구조충 내지는 민촌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구조충은 중간 숙주가 뭐였냐면 소였죠. 제가 덜 익은 쇠고기 아니면은 쇠고기를 생식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조충들은 길이가 엄청 어떻다 그랬어요? 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 내지 8m입니다. 그래서 3 내지 8m 정도의 길이에 편절, 마디가요 1000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두절이라고 하는 머리 부분 있죠. 거기 옆에 생활사 옆에 그 부분 생긴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두절 머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머리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가 없느냐? 갈고리가 없어요. 갈고리가 없기 때문에 무구조충 내지는 민촌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가 없는 이런 형태의 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마디가 이렇게 길게 연결되는 기생충 그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과 같은 기생충으로요. 소고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림 없이 소고기 얘기만 나와도요. 답은 하나밖에 될 수가 없어요. 바로 뭐냐? 무구조충, 민촌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무구조충의 생활사를 보시면은요, 이 생활사 안에 꼭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느냐? 소요, 소. 왜냐면 얘가 중간 숙주가 소니까 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은요, 아주 손쉽게 생활사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소를 통해서 소고기를 생식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거 무구조충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충이 생긴 모양 요거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 하면요. 있을 유예요. 뭐가 있을까요? 갈고리가요. 그래서 얘는 머리 부분에 여기 두절 부분에 갈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서 갈고리촌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갈고리 모양이 있죠. 거기 보니까 갈고리 있고 그 다음에 길게 되어 있는 마디 편절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유구조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갈고리 있으니까 갈고리촌충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는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 생식했을 때 감염될 수 있죠. 그래서 생활사에 뭐가 꼭 들어가 있을까요? 돼지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사에 이렇게 돼지가 들어가 있는 거 유구조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생활사에 돼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길이가 엄청 긴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 유구조충인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뭐 우리 시험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그 돼지고기 속에 그 낭미충 한번 보실래요? 거기 오면 사진에 거기 꼭 쌀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투명한 쌀알? 자,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이거 돼지고기 쌀알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이 돼지고기 속 근육 속에 유구낭충들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면은 장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성충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성충까지 이제 성숙해지는데 간혹 이 낭충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혈액을 통해서 다른 곳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뇌나 근육이나 피하 조직이나 이런 데 가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인체 낭충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인체 낭충증을 유발하는 거 유구조충이다.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모충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선모충 돼지고기를 덜 익혀서 먹었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 맞아요. 근데 얘도 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때 근데 얘는 생활사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원래 병원체를 누가 갖고 있을까요? 쥐가 갖고 있었어요. 쥐. 그래서 원래 이 병원체를 쥐가 갖고 있는 바람에 그 생활사에 돼지 말고 뭐가 또 들어가 있어요? 쥐가 들어가 있으며 이거 선모충이다 라고 구분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발열, 근육통, 눈의 이상 같은 이런 증상들을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시면 톡소플라즈마 나옵니다. 여러분, 톡소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덜 익혀 먹었을 때도 감염될 수 있지만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고양이요.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이런 걸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돼지 말고 고양이 얘기까지 나오면 톡소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돼서 돼지하고 그다음에 쥐가 나오면 선모충이었듯이요. 돼지와 함께 고양이 얘기가 같이 나오면 톡소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톡소플라즈마는 생활사는 나온 적은 없으나 뭐가 나온 적이 있었느냐면요. 이 톡소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말로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생충은 이렇게 해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고양이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열, 두통, 근육통 같은 이런 증상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에게 유산, 조산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아니면 기형아 출산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톡소플라즈마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양이의 배설물에 오염된 식품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의 대부분의 내용들도 다 어디서 봤던 것들이 있냐면 필기에서 대다수 봤던 것들이고